그럼 오히려 일반성이 좋지 않아요? 요거는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까지. 이거는 벤슨이라는 사람이 쓴 대학물리책 연습 문제예요. 장문수라. 글씨체가 완전 광고 대신 대한민국이랑 장문수라. 그냥 그거 아니야? 그 협찬 받았을 때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 아, 이대로 기계가 어떻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종단 속도 계산까지 얘기했었죠? 네. 자, 종단 속도 계산까지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부분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장 이야기에서 부분적인 얘기들 한번 보자. 마찰력을 좀 보완할 게 없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마찰력 보니까 마찰력은 미시형 관점에서의 냉용접설 이야기 해드렸었고요. 자, 마찰력이 정지마찰력, 운동마찰력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 해드렸고요. 최대 정지마찰력과 운동마찰력의 크기를 정해드렸고요. 마찰력은 다 했구나. 그래서 이 마찰력은 그 내용이 자기 독립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어. 다 대부분 운동 방정식과 연관시켜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6- 항력과 종단 속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항력. 잠깐만, 출결 체크해달라 그랬는데. 들었어? 왜 너한테 나왔어? 뭐라고? 수학이잖아. 뭐라고? 수학 안 했지? 말을 해봐. 오후에 오는데. 일제가 그런 원래 만화 캐릭터 같은데 너무 비슷한 거야. 어제 잘렸대. 앞머리 얼굴에 그거 아니면 묶고 한 번에 딱 잘라는 게 펼쳐놓은 게. 약간 느낌이다. 이거 어제 내가 가까스로 있잖아 했던 건데 가까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괜찮은데 뭐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내용이니까. 뭐 지금 괜찮은데. 진짜 IQ 20처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괜찮아. 아닌 것 같아? 아니, 괜찮은데? 자, 아빠가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봤어요. 오늘 밥 먹으러 가면 많은 사람들. 혹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저께 좀 다투셨니? 어머니가 아버지 기쁨 주시려고. 아니요. 응? 너를 희생양 삼아갖고. 근데 딱히 맞진 않는데. 자, 그래서 항력이라는 녀석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어떤 저항력만 표현해놨죠? 어떤 저항력만 표현해놨나요? 합충만. 동균아, 거기 100번 찾아도 없고요. 118쪽 보셔야 돼요. 자, 얘는 압력 저항이라는 저항력만 이야기하게 되지. 자, 살펴보니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자,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여기서 C는 상수값들이야. 자, 어떤 상수라고 할 수 있니? 얘들은 뭐 저항 계수, 항력 계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상수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체 밀도, 횡 단면적, 지나가는 방향에 대한 횡 단면적 A, 그리고 속력의 제곱으로 표시되고 있다라고 해. 유효 단면적이라는 게 지나가는 방향의 횡 단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단 속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쭈르륵 표시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옆쪽에 보니까 공기 중에서 몇몇 물체에 대한 종단 속도가 계산되어졌는데, 자, 투포환의 포탄 같은 경우가 어떤 정도의 높이에서 낙하시켰다라고 합니까? 얘네들은 충분히 높은 높이에서 낙하시켜서 종단 속도에 이를 만큼 충분한 높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자, 이 포탄은요, 포탄은
41m/s래요. 와, 소디 속력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요. 미국 애들이 지금 그거 만들었다 했는데 자주포인데 극초음속 자주포래. 그래갖고 얘가 초당 약 7, 8km 정도 날아갈 거래. 그거 거의 레일건이거든. 아마 레일건의 기술이 도입되지 않았을까? 응? 라고 해. 레일건 영화에도 나왔는데 아니? 그 로봇 띠띠띠 움직이는 게 뭐지?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에 피라미드가 나오는 편이 있어. 거기에서 미국 항공모함에서 항공모함 전단에서 포탄을 발사하는데 걔가 레일건이야. 지금 추정컨대 우리나라도 이미 해군에서 레일건이 도입됐으리라고 봐. 비밀 무기겠지. 레일건이 왜 도입됐다고 보냐면 약 20년 전에 조만간 실전 배치한다 그랬어. 이미 만들었다는 얘기야. 실제 요즘 레이저포 얘기 나오지. 드론 격추시키기 위한 레이저포. 그게 거의 20년 전에 개발 시작했어. 선생님 선배 중에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지금 또 하고 있어. 지금은 이제 출력이 많이 좋아져 갖고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해 갖고 한대요. 그래서 드론을 격추시킬 정도 된대. 근데 실제로 뭐 실방만 내면 되지. 비행기는 유압 장치로 많이 움직이고 전자 장치가 있으니까 실방구 하나 나면 오작동 일으키지. 또 재수 좋아가 조종사 여기를 관통해 버리면 출혈 없이 죽일 수 있지. 왜 죽는지 모르지. 앞질하고 뭐 시신경이나 이쪽을 건드리게 되면 레이저가 관통하고 들어가면 괜찮지. 출력이 어느 정도냐면 탱크의 옆 철판을 뚫을 정도는 된대요. 근데 좀 아직은 미비한 것 같아.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째려보고 쭉 있어야 된대. 근데 드론이 가만히 있냐고. 근데 그 출력이 충분히 보강되고 타격하는 면적을 넓힐 수만 있다면 사드 같은 거 필요 없지. 사드 같은 건 필요 없어. 미사일 쏴대면은 뭐 이스라엘 애들은 아이언돔이라고 하더라. 우리나라는 라이트돔을 만드는 거지. 응? 우리나라 전체를 레이저포로 감싸갖고 침입하는 모든 녀석을 격추시킬 수 있게. 조만간에 될 것 같아. 너네들이 한 40, 50 그쯤 되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자, 아무튼 이렇게 나타나고 스카이다이버는 약 60m/s인데 자세에 따라 달라. 자, 여기 보니까 날개편 독수리인데 자, 요 날개편 독수리 자세는 저항력을 크게 해서 이거보다 더 작은 종단 속도를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야구공은 42, 테니스공은 31, 농구공은 20, 탁구공은 9, 빗방울은 7, 낙하산은 전형적으로 5 정도가 되는데 자, 셔틀콕 같은 경우에 종단 속도 굉장히 작아. 셔틀콕. 얘들은 공기장을 무지 많이 받지. 그래서 처음 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자, 종단 속도가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팍 속도가 감소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이퍼보릭 함수를 배워갖고 공부를 했다면 이 종단 속도를 적분을 이용해서 속력의 제곱에 필요한 낭을 구해주고 싶지만 아직 수학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겠네. 쌍곡선 함수를 배워야 돼. 하이퍼보릭 함수라는 함수를 배워야지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담 얘기로 주르륵 써놨는데 우리는 여담 필요 없죠. 자, 이번에는 등속 원운동이라는 운동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구심력을 이용한 운동 방정식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위주로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등속 운동 다뤄드렸지? 그래서 예제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 이야기. 자, 우리 등속 원운동을 극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해 봤었죠. 극좌표를 표현했었는데
이 결과를 이용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속 원동하는 물체는 자,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하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힘이 작용하든지 간에 MA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M 곱하기 얼분의 V 제곱 또는 M월 오메가 제곱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해. 자, 그런데 등속 원동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 자, 무조건 등속 원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지? 힘이 작용했다고. 어떤 경우에 등속 원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 영진아, 어떤 경우에 판단할 수 있지? 등속 원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세연이 왜 연태까지 천천히 걸어오고 여기서 급하게 막 달려와? 응? 막 달려왔었어? 영진아, 어떤 게 등속 원동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지? 그게 가장 중요해. 등속 원동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그러게요. 에그머니나. 자, 동규나 어떤 경우지? 도윤아 어떤 경우일까? 현서야 어떤 경우 등속 원동하지? 모르겠어요. 대웅아 네. 어떤 경우 등속 원동할까? 글쎄요. 매력이 해주는 이용이 뭐라고? 아닙니다. 왜 자신 없어? 머리가 샘슨이었구나. 안타깝다. 물리머리를 잘라. 대웅아 야한 생각 많이 해. 그럼 머리가 쭉쭉 자란대. 자, 그래서 괜찮아. 내일 아침에 여기까지 자란 거야?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등속 원동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운동 방향에 수직해야 해. 운동 방향에 수직하면 무조건 등속 원동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예제들 자 한번 살펴보고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활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 책에 그림에만 나와 있고 자 그림에만 나와 있고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연습 문제 나와 있는 아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첫 번째. 자, 등속 원동의 예로서 가장 대표적인 힘은 어떤 힘이다? 실의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가 있지? 가장 쉬운 예로 본다면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어. 어떤 물체가 마찰이 없는 면에 자 줄에 연결돼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고 해. 자, 그런데 이 줄은 안에 구멍이 뚫려 있고 아래쪽에 실에 의해서 또 다른 추와 연결이 돼 있어. 얘가 회전하지 않고 가만히 논다면 어떤 운동을 할까? 얘는 아래로 내려가고 얘 당겨져 가겠지. 그냥 책상 모서리에서 운동 방정식하고 똑같은 운동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얘의 중력이 이 물체를 중심으로 당기는 힘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물체는 V라는 속도로 회전시키게 되면 어를 유지하면서 뱅글뱅글 돌 수 있다라고 해. 그럼 반지름 어를 유지하기 위한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돼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먼저 라지 M에 대한 운동 방정식 보면 T-라지 mg는 뭐가 되지? 0이지. 따라서 실의 장력은 라지 mc가 되는 거야. 이 물체는 위아래로 올라가지 않아. 왜? 반지름 어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자, 한편 스몰 m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작용한 힘이 t야. 이거에는 힘이 없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지? 얘는 ma라는 값이 되고 원동하니까 얘가 m 곱하기 얼분의 v제곱이라고 쓸 수 있대. 어를 유지하기 위한 속력 v니까. 자, 라지 m을 대입해주면 v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자 스몰 m분의 라지 mg 얼이 돼버려서 이 물체가 갖는 속력은 루트 스몰 m분의 라지 mg 얼이 되었다라고 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야.
오케이? 자, 한편 이것도 보자. 실의 장력과 중력이 짬뽕이 돼서 자, 구심력의 역할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자, 진자에 들어가 있어. 원뿔진자라는 예가 있어. 자, 원뿔진자라는 아이를 살펴보는데 이걸 좀 더 복잡하게 막대에다가 줄을 고정시켜 놓고 하는 문제들도 많아. 오케이? 주로 사용하는 게 B가 3대 4대 5라는 비룡이어 갖고 돌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자, 이쪽에 천장이 있고요. 원래 연직 방향에 대해서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이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해. 자, 이때 반지름 자, 실의 길이 L이라는 길이를 갖고 돌고 있대. 이때 얘가 갖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때 얼에 대한 높이 성분이 반지름이 되지. 이 반지름은 얼마가 되지? L 사인 세타라는 값이 돼 버릴 거야. 이때 얘는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오케이? 힘을 받고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지? 장력이란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해. 얘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 수평 방향의 힘과 연직 방향의 힘 두 가지로 나눠보자. 자, 그렇다면 중심을 향해서 나타난 힘, 윗방향의 힘이 있어. 이때 요 각도를 자, 세타라고 할 수 있으니까 T 코사인 세타, 얘는 T 사인 세타라고 놓는데 이때 T 사인 세타가 구심력이 되고 자, T 코사인 세타와 mg는 힘의 평형 관계를 취하게 돼. 그래서 원래 연태까지 배웠던 개념에서는 실의 나란한 방향과 지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분해서 썼을 가능성이 높아. 그거 쓰지 말라고.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해. 오케이? 수직한 두 방향으로 분해하는 게 훨씬 더 문제 다루기가 편해. 복잡한 문제도 다룰 수 있거든. 좀 이따 보시겠지만. 자, 그렇다면 얘는 T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mg가 돼. 따라서 이 경우 T는 얼마가 되지? 코사인 세타분의 mg야. 자, 한편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되지? 얘는 T 곱하기 사인 세타야. 얘는 중력과 장력이 합력이 되는 거야. 오케이? 중력과 장력이 합력이야. 자, 이 값은 T 대신 대입하면 얘는 mg 탄젠트 세타라는 값이 돼버리고 자, 이 값이 m 얼 오메가 제곱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얼이라는 값이 얼마야? m을 코사인 사인 세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때 회전 각속도 제곱값은 얼마가 됩니까? 자, 여기 mg 코사인 분의 사인이지. 사인이야. 지워지겠지.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L분의 G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값이 되네. 어이쿠. 깜짝이야. 이 소리 되게 싫은데. 얘는 L 코사인 세타분의 자, G라는 값이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제곱 취하면 오메가 구하고 주기도 계산할 수 있지. 원동의 주기 등을 계산할 때 아주 편리하다. 한번 계산해줘. 영진이가 필요하대. 자, 오메가라는 값은 루트 L 코사인 세타분의 G야. 여기서 주기 T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겠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했던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 2파이 루트 G분의 L 코사인 세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한편 어떤 경우가 또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어떤 경우 있을까? 역시 실의 장력과 중력에 대해서인데 자동차 안에서 나타나는 자, 버스 손잡이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오케이? 버스 손잡이 운동을 한번 보자. 자, 얘도 역시 중력과
장력이 자 영향을 주는 얘기가 돼 버려. 자 버스가 그냥 똑바로 가면 괜찮은데 어떤 면에 대해서 커브길을 돌고 있는 그 횡단면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나타났어. 이때 버스 안에 손잡이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 버스 안에 손잡이를 한번 보자. 오케이? 얘가 지금 반지름이 손잡이까지에게 회전 중심축이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이 반지름이 R이라고 하자. R이라고 할 때, 자 이때 얘가 휘어져 있는 각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자. 계산해 보도록 하지.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중력이 나타나. 또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장력이 나타나. 똑같이 분해해주면 되겠다. 어떻게? 위쪽 부분을 T 코사인 세타, 이쪽 부분은 T 사인 세타가 되겠지. 저거하고 똑같아. 자 그렇다면 T는 얼마가 되지? 코사인 세타분의 mg라는 값이 돼버리고, 또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가 되니? mg 탄젠트 세타가 돼버리겠지. mg 탄젠트 세타가 돼버렸어. 이 값이 지금 얼분의 m, 자 얘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v라는 속도를 갖게 돼. v 제곱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치워져 버려서 이때 갖게 되는 자 각도의 탄젠트 값은 얼마가 되니? g 얼분의 v 제곱이 돼. 이 결과를 이용해서 도로의 경사를 만들어 주는 거야. 도로 경사를 만들면 도로면에 대해서 자동차가 수직하게 가겠지. 그때 이 실은 이 중력 방향이 돼서 세타 각도만큼 가게 돼. 그럼 차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수직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차를 탄 사람이 안정감을 준다라고 해.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게 하기 위해서 커브길에 경사 각도를 줍니다. 오케이? 이 경사 문제는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 다른 것 같고. 자, 네 번째 또 어떤 경우가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로 볼까? 대표적인 것, 역학계는 대부분 끝난 것 같아. 여기서 마찰력이구나. 기본적인 마찰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마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재미난 일이 있어서 그 기본적인 걸 보고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 자, 이쪽에 턴테이블이 있어요. 턴테이블에 뭐 넣을지 알겠지? 턴테이블이 뭐지? 보통 사용하는 게 레코드판 돌리는 거, LP판 돌리는 장치가 턴테이블이야. 중국집에 있는 테이블도 턴테이블이라고 해. 뺑글뺑글 돌아가면. 얘는 LP판이야.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앉아있어. 바퀴벌레 만질 줄 아는 사람. 선생님이 대부분의 곤충을 만질 수 있는데 바퀴벌레는 힘들어. 근데 바퀴벌레가 선생님 손을 탁 올라온 적도 있어. 나중에 얘기할 게 과거니까 얘기할 게 없다. 중학교 애들은 얘기해 주는데 100만 마리 바퀴벌레 이야기가 있어. 회선 한번 들었을걸? 100만 마리 바퀴벌레? 그건 들었던 것 같다. 또 식당에서 바퀴벌레 밥 먹다가? 밥 먹는 거는 뭐 밥 먹을 때는 연태까지 3번 봤어. 아니야. 그 무슨 콩나물 비빔밥하고 그 다음에 쟁반국수. 맞아. 콩나물 비빔밥은 기억나. 밥 속에 바퀴벌레 들어간 거 연태까지 3번 있어. 3번. 한 번은 콩나물 비빔밥, 한 번은 쟁반국수, 한 번은 반찬 속에. 자, 여기에 바퀴벌레가 있어. 벌써 징그러?
자, 질량이 m인 i가 반지름 어린 상태에 있는 거야. 얘는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날려야 돼? 얘를 굉장히 빠르게 돌리면 튕겨 나가게 돼. 응? 자, 이렇게 튕겨 나가게 되는데 이 튕겨 나가게 하는 최소한의 각속도를 보자. 얘는 바닥에 붙어 있는데 마찰 계수를 뮤라고 할게. 이 마찰 계수가 얘에게 구심력을 주는 거야. 얘는 똑바로 나가려고 하는데 마찰력이 얘를 중심으로 잡아줘서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얘 정지 마찰 계수를 뮤라고 얘기하면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은 얼마가 되지? 뮤 n이야. 즉 얘는 평면에 있으니까 뮤 곱하기 mg라는 힘을 갖게 되는 거지. 얘가 뭐가 돼 버립니까? m 얼 오메가 제곱이 됐어. mm 지워져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자 루트 얼분의 뮤 g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각속도를 짜줄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마찰력이다. 근데 재미나다는 게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들 혹시 도로에서 커브를 도는 버스를 본 적 있나요? 버스가 어떤 모습으로 가지? 버스가 어떤 모습으로 가니?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으로 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질까? 그 동네 바깥 방향. 바깥 방향으로 기울어져. 자빠질 때. 왜 그럴까? 원래 진행하려는 방향이랑 그럼 그쪽으로 가야지. 왜 바깥으로 쏠려?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얘 타있던 원래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원래 진행하려던 방향으로 가서 바깥쪽으로 가. 누가? 버스가? 버스. 그렇다고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여기에 아주 재미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얘 마찰력인데 번외로 할게. 자, 여기 커브길을 돌고 있는 버스가 있어요. 자, 버스는 안쪽 타이어와 바깥쪽 타이어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얘가 지금 돌고 있는 각속도가 어떻지? 일정하지. 그래 안 그래요? 안쪽 바퀴의 속력과 바깥 바퀴의 속력은 달라. 맞아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중심각을 도는데 반지름이 다르니까 손속도가 다르단 말이야.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 버스의 전체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하자. 이때 바퀴와 바닥 사이의 마찰 계수는 뮤라고 할게. 정지 마찰 계수야. 안 그러면 바깥쪽으로 쭉 밀려나가게 될 거야. 그래서 정지 마찰 계수 뮤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쪽 바퀴에 나타나는 알짜 힘을 한번 보도록 하자. 오케이? 얘는 바닥에서 위쪽으로 떠받치는 힘이 N1이라는 수직항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 자, 그렇다면 얘는 뮤 곱하기 N1이라는 값이 라지 M 얼 1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안쪽 바퀴까지의 거리를 얼 1이라고 하고 바깥 바퀴는 얼 2라고 해보자. 자, 이번에는 작용하는 바깥 바퀴 쪽의 힘을 살펴보면 뮤 곱하기 이쪽에서 나타나는 힘은 N2라고 해. N2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얘는 라지 M 곱하기 얼2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야. 그러면 이 힘이 커? 바깥쪽에 작용한 힘이 크겠지. 그러면 누가 커야 돼? 수직항력이 커야 되겠지. 그래서 N2라는 녀석이 N1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차체가 바깥쪽으로 많이 눌려야 많이 떠받치겠지. 그래서 회전하는 바깥쪽에 작용하는 힘이 더 커서 중력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똑바로 간다 안 한다 보다는 힘을 갖고 설명한 거야. 동균이 설명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는 말이고 상당히 똑똑한 초등학생이 하는 말이야. 상당히 동균이 만약에 초등학교 가면 난리지. 두더지 빼놨다. 뉴스에 나오죠.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으로 발전시키면 돼. 지금도 안 된다. 누구나 다 천재가 될 수 있어. 노력하기 나름이야. 그런 수연이 대용아, 어저께 그 책 보니까 다 풀면 천재 될 것 같지 않아? 선생님 컴퓨터 어딘가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못 찾고 있어. 다 하루에 한 문제만 풀면 된다고 했잖아. 하루에 한 문제로 풀어요. 너 퍼즐링 200을 본 거야? 그 200 풀어진 문제와 해답을 본 거야? 퍼즐링 200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야. 그 위에 거부터 보는 게 나아. 퍼즐링 200은 문제가 어느 정도 있었냐면 풀이 과정이 중간에 그 연필 쓰러지는 문제인가? 이거는 풀이 과정이 7페이지인가 나와. 손으로 풀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야. 근데 이제 가끔 쉬운 문제도 있는데 그건 선별적으로 봐야 돼. 걔 말고 그 위에 거는 200 풀어진 문제인데 이 책하고 내용이 비슷해. 연습할 때 좋아. 그 퍼즐링 200이라는 책이 옛날에 올림피아드, 고등부 올림피아드들을 일부 인용해갖고 거기서 내갖고 선배들 때 올림피아드 준비한 선배들한테는 그게 필독서였어. 제본 떠갖고 애들한테 제공해주고 계속 문제를 풀게 했었다. 근데 올림피아드에서는 안 나오고 포항공대에서 나왔지. 또 한 문제는 중등부 올림피아드에서 나왔지. 중등올림. 뭐라고? 뭐? 스포츠카 드래프트랑 왜 이렇게 가냐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야기는 자 5번째 얘기. 자, 그 밖의 것들을 한번 보자. 역학계부터 한번 살펴볼게. 탄성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탄성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얘기해 보자. 얘도 쉽게 가기 위해서 턴테이블에 올려놓을게. 자,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여기에 용수철을 매달아 놨어. 용철을 매달아 놓고 물체를 회전시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용철 상수를 K,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얘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L0라는 길이를 가졌을 거야. 근데 회전하면 용철 길이가 어떻게 되지? 늘어나겠지? 연한 용철 놓고 막 돌리면 용철의 길이가 늘어난 상태에서 돈단 말이야. 이때 얘 전체 길이는 원래 길이 L0에서 X만큼 더 늘어난 거야.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이 물체에게 구심력을 주기 위해서야. 얘를 얼마의 속도로 돌린대? 각속도 오메가로 돌린다라고 하자. 이렇게 각속도 오메가로 돌린다고 할 때 중심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KX라는 힘이 나타나서 구심력을 작용하기 위해서 용철의 길이가 늘어났다라고 보면 돼. 반면에 나중에 원심력 개념을 얘기할 때 안쪽에 있는 사람은 같이 도는 아이지. 지가 돈다고 생각해? 안 돈다고 생각해? 안 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용철이 갑자기 늘어났어. 왜 늘어났지? 정체를 모르는 누군가가 바깥쪽 방향을 향해서 당기고 있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바깥쪽에서 누군가가 당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갖게 됐대. 자, 아무튼 여기서는 구심력이 있어.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한 힘들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KX라는 힘이 돼버리고 KX가 돼버리고 얘는 얼마가 돼? M 얼 오메가 제곱인데 여기서 얼은 L0
플러스 x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해. 그렇다면 얼마큼의 길이가 늘어났을까? x 부분만 이항시키면 k-m 오메가 제곱에 x라는 값이 m L0 오메가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따라서 x라는 값은 뭐가 됩니까? k-m 오메가 제곱분의 mL0 오메가 제곱이라는 x 값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탄성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경우야. 자, 이번에는 우리 배우지 않은 개념,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만률력이야. 지구하고 인공위성 얘기가 되겠지. 자, 간단하고 중요한 예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 뒤쪽에 또 나오게 될 거야. 케플러 법칙. 그쪽에서도 원운동을 다루는데 그때 또 다뤄볼 거야. 자, 만률력이라고 하자. 자, 만률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경우야. 도윤아, 아침 일찍 와갖고 자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응? 도윤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는 벤슨이란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 너도 안 줬지? 벤슨의 대학물리학에서 그냥 뒤쪽에 연습 문제만 한번 타이핑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만률력이라는 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답지는 다음 시간에 나눠줄게. 다음 주에 나눠줄게. 월요일쯤에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만률력이라는 거. 벤슨 책 안 올려놨더라. 올려줄까 이것도? 영문이야 근데. 영어 책은 막 미어져. 그래서 가끔가다 문제도 그냥 선생님 기분 좋을 때 여기 원래 홀수 문제만 제공해 주는데 기분 좋을 때 짝수 문제도 다 타이핑해갖고 우리말로 타이핑해갖고 쳐놓은 문제들도 있어. 단원도 그때그때 내 기분에 따라서. 자, 그러면 만률력에 대해서 살펴보자. 번역도 참 많이 했는데 물리는 거의 안 하고 화학만 번역했구나. 옛날에 중학교 애들 너네 선배들 중에 걔들이 몇 기야? 23기인가 22기인가 걔네들 수업하는데 걔네 중학교 때 화울도 해달라 그래갖고 화울이 자료가 별로 없었어. 책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 뭐 디딤돌, 뭐 화이탑 이거 갖고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깊고 예를 들어서 뭐 전자체험 같은 게 거의 안 나오거든. 그래갖고 이거를 애들한테 주기 위해서 번역을 했어, 책을. 그래갖고 책 번역하고 문제, 연습 문제 단원별로 약 100여 문제씩 다 만들어 갖고 다 그것도 우리말이 없으니까 다 번역해 갖고 다 채워놨거든. 책을 출판할 생각으로. 그리고 했는데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중등 시험 애들이 과학고에 반영을 안 하니까 애들이 안 보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책이 안 팔릴 것 같아갖고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했어. 그 번역 약간만 퇴거하면 되는데 오류만 좀만 이제 예를 들어 번역상 예를 들어 케미컬 스페시픽이라고 나와. 케미컬 스페시픽은 뭐야? 번역할 때 화학종이라고 번역하거든. 근데 중학교 애들이 화학종이라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물질을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 근데 그걸 다 화학종으로 바꾸고 싶었거든. 근데 파일을 찾다 보니까 또 안 쓰다 보니까 없어졌더라고. 가끔가다 선생님 노트북 보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 보면 참 놀라운 게 많아. 내가 언제 이걸 쳐놨지? 라는 것들이 많아. 어느 날 막 보니까 타이핑이 돼 있는 게 있어. 이게 무슨 문제지? 하고 보니까 퍼펙트 물리더라고. 퍼펙트 물리 한 3분의 2 정도를 쳐놨더라고. 쳐놨어. 근데 그거를 선생님 잘 보존한다고 어디다 놨는데 그것도 못 찾겠어. 거기 아니면 네이버 마이박스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아니면 집에 있는 어디 USB 그리고 노트북 안에도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못 찾겠어. 전에 한번 하드를 바꿨는데
그때 날려먹었나? 아니면 어디로 처박혔나? 이런 생각이 들어. 할리데이도 다 쳐놨었어 옛날에. 할리데이 다 쳐놨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건 아예 종족조차 못 찾겠어. 남의 노트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벤슨 책도 다 쳐놨었어. 그건 CD에다 놨는데 그 CD가 어떤 CD인지 못 찾겠어. 지금 CD 드라이브가 없어갖고 못 보고 있어. 어딘가 있는데. 요즘 컴퓨터들이 CD 드라이브 안 나오니까. 그래갖고 찾고 있는데 못 찾는 게 너무 많아. 중학교 교재도 다 쳐놨는데 교과가 개편됐잖아. 근데 지금 과학고 입시로 해서는 상당히 좋은 책인데 그것도 못 찾겠고. 진짜 이것만 더럽게 많이 하고 찾으면 없어. 자, 만유력이 90여 격을 하는 경우 인공위성 운동을 한번 살펴보자. 여기 인공위성이 지구의 둘레를 돌고 있다라고요. 지표면 근처에서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리가 어린 곳에서 속력 얼마로 돌고 있다고 해? V라는 속력으로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인공위성의 속력을 m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중심 방향으로 90력의 역할을 하는 게 만율력이 되겠지. 이 만율력은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나타난 힘들의 합이 뭐가 돼버리지?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됐대요.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얼분의 mv 제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인공위성의 속력은 루트 얼마가 되지? 얼분의 gm이야. 이거 계산하기 좀 까다롭잖아. 얘를 계산할 때 이걸 쓰는 게 좋아. gm이라는 것은 중력가속도 곱하기 지구반지름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왜? g값은 6.67 곱하기 10의 - 11승이라는 값 대부분 아는데 지구 질량 외우는 사람. 너 외웠어? 이게 5.5 곱하기 1도인가? 5.5 곱하기 10의 24kg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선생님도 뭐 물리상수는 아니니까 외우진 않았어. 그래서 이걸로 그냥 계산하면 편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연이 저 손가락 저 보조기가 꼭 래퍼 같지 않냐? 래퍼가 반지 잔뜩 낀 거? 사서 끼게? 자, 안 팔아. 부러져야 팔아. 자, 그러면 되게 좋은 거 준다. 야. 선생님은 부러졌는데 그냥 뭐 기부스 같은 걸로 해버려갖고.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운동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 밖에 전자기적 원운동이 있는데 여기서 하고 넘어갈까? 아니면 나올 때 할까? 전기적 또 자기적 원운동이 있거든. 여기선 역학에서는 안 나와. 선생님 취향이니까 해줄지도 모르니까 그냥 해줄게. 7. 자, 쿨롱 힘이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거야. 1학기 때. 쿨롱 힘이 90력의 역할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 수소 원자 보호모형이잖아. 자, 원자핵이 있다고 해. 원자핵은 자, 양성자 수가 G야. 원자 번호야. 자, 그래서 전하량이 플러스 G라고 한다. 이때 반지름이 어린 곳에서 전자 질량이 M인 아이가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전하를 갖고 V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원둘레를 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K 쓸게.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2학기 때부터 선생님들이 약간 독특해지셔갖고 K 대신에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을 꼭 쓰는 선생님들도 계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분에 이 G2 제곱이라는 구심력이 작용하겠지. 부호가 다르니까 인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얼분의 mv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대. 따라서 얼을 나눠주면 v라는 값은 얼마? m 얼분의
KG2의 제곱의 제곱근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자, 한편 8번째. 자기력 생각나겠죠? 비켜봐. QVP라는 힘을 이용해서 자, 자기장 속에서 대전된 입자가 받는 힘을 이용한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자, 얘는 전자기력이라고 할게. 이거를 어떤 사람이 처음에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로런츠 힘이라고 잘못 오기할 수 있거든. 이건 정확히 로런츠 힘은 아니고 전자기력이라고 보는 게 표현이 좋을 거야. 요즘 전자기력이란 말도 안 써. 자기력이라고 쓰고 있거든. 자기력이라고 보는 표현이 옳을 거야. 로런츠 힘은 전기장, 자기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에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힘을 로런츠 힘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정확히는 틀리다라고 봐야 돼. 로런츠 힘 중에 일부다라고 얘기해야 될 건데 한번 보자. 이쪽에 자기장 영역이 있어. 자, 이쪽에 플러스 전하 E를 갖고 있고 Q라고 하자. Q를 갖고 있고 질량이 M인 입자가 V라는 속도로 입사하고 있다라고 해. V라는 속도로 입사하게 되면 얘는 자, 자기장 들어가고 플러스 전하 방향이 전류 방향과 같으니까 손바닥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윗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QVP라는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하지. 자, 이런 힘을 받게 되면 얘는 여기에서 뭘 하게 되니? 원운동을 하게 되지. 이때 원운동의 반지름을 어리라고 하자. 그렇다면 얘는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은 자, 뭐가 됩니까? QVP야. 이게 자, 원운동을 하게 되니까 얼분의 mv제곱이라 쓸 수 있겠죠. 얼분의 mv제곱이야. 구심가속도가 얼분의 v제곱이란 얘기지. VV 지워줘서 얘 궤도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데 궤도 반지름은 QB분의 MV라고 이야기해. 자, 한편 주기 T는 자, 얘는 V분의 2파이 얼이라고 해. V분의 2파이 얼이면 얘는 뭐가 되니? 얘 VV 하나 입얼 대신 넣어주면 지워져서 얘는 QB분의 2파이 M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어. 어떤 힘이든 간에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은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응용된 문제 하나와 비등속 원운동들을 살펴보자. 자, 응용시킨 문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보자. 여기 도로가 있어. 도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회전하는 도로에서는 경사가 주어져 있지. 자, 이렇게 경사로 만들어진 길이 있대. 이 경사는 자, 지표면과 이루는 각이 얼마라고 할까? 세타라고 하자. 여기에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 V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라고 해. 이때 바닥과의 마찰 계수가 뮤래요. 이 마찰 계수는 운동 마찰 계수일까? 정진 마찰 계수일까? 도유나? 정지 마찰. 정지에 있는 거야? 어? 왜? 운동 마찰력이야? 정지야? 네, 박해작용한 마찰력은 브레이크 잡아서 멈추는 거 빼놓고는 다 정지 마찰력이라고 생각해 두세요. 오케이? 미끄럼 마찰력 아니야. 자,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얘가 미끄러질 수도 있어. 오케이? 자동차가 가면서 너무 빠르면 미끄러지면서 바깥쪽으로 쏠리게 되고, 너무 낮으면 미끄러지면서 안쪽으로 쏠리게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운동 마찰 계수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마찰 계수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 자, 마찰 계수를 뮤라고 할 때
얘가 이 도로를 달리는 최대 속도와 속력이라고 할게. 자, 이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최소 속력을 구해보자는 얘기야. 또는 이 자동차가 갖게 되는 자, 이 도로를 안정적으로 달리기 위한 속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보지. 오케이? 감이 옵니까? 어떻게 구해야 될지? 도윤, 감이 옵니까? 졸음이 오고 있죠? 오라는 감은 안 오고. 자, 한번 볼게요. 얘가 최대 속도를 가질 경우를 한번 보자. 최대 조건, 얘가 최대래. 얘가 최대라고 하면 일단 기본 힘을 계산해, 자, 알아보자. 아랫방향으로 mg가 있지. 그리고 빗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뭐가 있니? 수직항력 n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바닥에 마찰이 있어. 최대값일 때는 이거보다 더 빨라지면 자동차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되지지? 미끄러져. 어느 쪽으로? 바깥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될 거야. 그걸 방해하는 힘이 바로 뭐가 돼? 마찰력이 되는 거지. 이게 뮤 n이라는 마찰력이 됐다라고 할게. 오케이? 그렇다면 힘을 지금부터 분해를 해보자. 힘을 이때 힘을 분해해주면 얘는 어떻게 분해하라고? 면의 수직, 지면의 수직한 방향과 지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분해하라고. 이거를 빗면 방향으로 분해하면 더럽게 어려워져. 다 계산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중심 방향으로 힘을 따로 계산해줘야 돼. 시간이 더 걸려. 그래서 얘 가자. 얘는 수직항력이 얼마가 되지? 수직항력에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찰력에 대한 힘인데 뮤 n 곱하기 사인 세타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의 수직항력에 대한 힘은 n 곱하기 사인 세타야. 그 다음에 요 i의 요 성분의 힘은 얼마가 돼? 뮤 n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나타나지. 맞아요? 그러면 y방향부터 한번 살펴보자. y방향으로 나타난 힘들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n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자, 뮤 n 사인 세타 마이너스 mg가 0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n을 구할 수 있잖아. n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사인 세타라는 값이 mg가 돼버리므로 수직항력 n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사인 세타분의 mg라고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x방향, 지름 방향이지. 지름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n 사인 세타 플러스 뮤 n 코사인 세타가 얼분의 mv 맥시멈의 제곱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n 묶어서 얘를 대입해 보자. n 묶어서 대입해 봤대요. 자, n을 묶어서 대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얘는 n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뮤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는 값이 자, 얼분의 mv 맥시멈 제곱이야. 일단 n으로 묶어서 써봤어. n 대신 요걸 넣어주게. 아, 미쳤다. 씨. 미쳤지. 그냥 n 바로 넣어줄게. 자, 얘는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사인 세타분의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뮤 코사인 세타라고 바로 그냥 써줄게. 그러면 mm 지워져 버리지. 따라서 v 맥시멈의 제곱이라는 값은 자, 얘는 자, all g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뮤 코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사인 세타라고 한다. 자, 그러면 양변을 누구로 나눌까? 코사인으로 나눠보면 1 마이너스 뮤 탄젠트 세타분의 자, 얼 G 곱하기 탄젠트 세타 플러스 뮤라는 값이 돼버렸대. 따라서 이때 최대 속력은 루트 1 마이너스 뮤 탄젠트 세타 분의 얼 G 곱하기 탄젠트 세타 플러스 뮤라고 한다. 자, 이번에는 최소 조건도 이야기해보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시험지에 나온다면 안 풀어보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야. 안 풀어보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 빨리 풀면은 그냥 그림에다가 표시하면서 마찰력 방향만 바꿔줘서 바로 풀어낼 수 있거든. 안 풀어보면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자, 여기 세타가 있고요. 물체가 있는데 얘는 최소 조건이야. 힘은 기본적으로 같지. 아래 방향으로 mg가 있고요. 수직 항력이 있어. 얘가 최소 속력을 갖게 되면 안쪽으로 쓸려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때? 안 내려오기 위해서 자,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을 갖게 돼. 얘도 역시 똑같이 두 방향으로 분해를 합니다. 자, 이 힘은 얼마가 되지? n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이 힘은 얼마가 되지? n 사인 세타. 그리고 이 힘은 얼마가 되지? 뮤 n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 힘은 뮤 n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y방향으로는 평형을 이루겠지. y방향 평형 이루니까 이렇게 씁니다. 자, y방향에 대해서 얘는 n 코사인 세타 플러스 뮤 n 사인 세타 마이너스 mg가 0이야. 그죠? 따라서 n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코사인 세타 플러스 뮤 사인 세타분의 mg가 돼버렸어. 그리고 x방향으로 나타난 힘들을 살펴보는데 n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n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됩니까? 얼분의 mv 미니멈의 제곱이라고 해요. m 묶어서 대입해서 정리해 주게 되면 얘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더하기 뮤 사인 세타분의 mg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코사인 세타 라는 값이 얼분의 mv 미니멈의 제곱값이지. 그러면 mm 지워져 버리지. 얼 넘어가 버려서 v 맥시멈이라는 값, v 미니멈이라는 값의 제곱은 자, 코사인으로 나눠볼까? 미리 1 플러스 뮤 탄젠트 세타분의 얼 g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뮤가 되겠지. 좀 전 거하고 부호가 반대구나. 그래서 v 미니멈은 루트 1 플러스 뮤 탄젠트 세타분의 얼 g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뮤라고 한다. 그럼 이 속력보다 크고 저 속력보다 작으면 작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으면 얘네들은 이 도로를 안정적으로 벗어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범위의 속도로 회전하면 되는데 이 책에서는 마찰이 없는 문제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찰이 없으면 훨씬 더 쉽겠지. 우리 아까 했던 얘기야. 마찰이 없으면 우리 아까 했던 얘기로 살펴보면 되겠고요. 연습 문제 여기도 그림 있는 건 다 풀어보십시오.
인과학 선생님들은 전통적으로 학교 문제들 좋아합니다. 연습 문제 찍어주게 되는데 대부분 찍어주면 그 문제에서 50% 정도 내줘요. 오케이? 그거 비슷하게 내고 약간 변형하거나. 전에는 좀 독창적으로 이것저것 문제를 많이 활용했는데 요즘은 거의 틀에서 내는 것 같아. 선생님들이 신빙이라 그런가 거의 대부분. 경력 쌓일 때까지 그러나 봐. 뭐 55번 같은 예제도 시험 문제 잘 나온 예고요. 그 밑에 57번도 유사 형태로 많이 나왔었고요. 48번 형태도 많이 보였던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이를 봅시다. 아마 기말 때 진도가 빡셀 거예요. 진도가 빡셀 것 같아서 최대한 진도 많이 뽑아놓고 시험 대비 들어갈 거예요. 추석 때는 수업 없죠. 어? 시험 껴있으면 할 것 같긴 한데. 설마 시험 껴갖고 할까? 저희 이틀 뒤에 시험. 추석 이틀 뒤에 시험이야? 그렇대요. 그럼 추석 없지 뭐. 송편 먹어야 돼. 어? 송편 나와. 송편 먹어야 돼. 요즘 또 송편 먹는 사람이니? 송편 사서 먹지. 너는 참깨 좋아해? 검은 콩 좋아해? 저는 참깨. 아. 또 달달한 걸 좋아하는구나. 아직도 송편 먹는 사람이 있긴 있구나. 선생님 집은 제사도 안 지내는데 수업하러 가려고. 옛날에 진짜 슬펐다. 너네 선배 때는 물리가 전문성이라 그래갖고 대학 입시 문제가 있었어. 심층 과정이. 그래갖고 선생님이 한동안 그것만 했거든. 그래갖고 내신도 안 했어. 귀찮아서. 그래갖고 2학년 때부터 3학년 애들, 2학년 또는 3학년 애들 그 심층 면접 준비만 해줬다고. 1년씩 해갖고 내보내고 뭐 이런 애들도 있다고. 근데 꼭 수업 들어와도 막판에 하겠다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 그럼 걔네들 잡아줘야 되잖아. 추석 때 오전에 차례 지내고 오후에 학원 나가고 수업했어. 저녁 때 되면 얼마나 슬픈지 아니? 추석날은 식당 문 연집이 없어. 분식집이 뭐고 다 닫아버렸어. 우리 편의점밖에 안 그럼 편의점 라면 먹었어. 컵라면. 먹어. 야 우리 점심 아침에 막 맛있게 먹고 저녁 때 컵라면 먹고 밤에 또 컵라면 먹고 삼각김밥도 없어. 삼각김밥도 안 와. 그래갖고 삼각김밥도 없어. 슬프지? 근데 막 스트링 치즈. 그래갖고 햄버거 있잖아. 닭버거, 닭대가리 버거. 그 닭대가리 버거에다가 컵라면 먹는 거야. 나는 근데 나름 어울려. 어제 짠.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롯데리아나 맥하고 컵라면을 먹어봤어. 잘 안 어울려. 근데 편의점 라면은 어울려. 편의점 그 햄버거는 어울리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값싼 걸로 만들어서 어울리나? 자, 그러면 자 챕터 7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챕터 7. 자, 운동 에너지와 일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동 에너지와 일. 자, 7- 운동 에너지 1. 자, 우리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쓸 때 키네틱 에너지야.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 그래서 기호로 쓸 때 우리 연태까지 많이 썼던 게 뭐지? 이 K라고 많이 썼거든. 근데 대학 과정은 보통 K라고 많이 쓰셔요. K라고. 또는 어떤 선생님들은 K2라고 써요. 꼭 이렇게 쓴 선생님이 계셔. 선생님 대학원 때 지도교수. K2야.
포텐셜 에너지는 PE. 노트 보면 귀찮아 죽겠어. K하고 U 쓰면 끝나는데 꼭 KE, PE 이렇게 쓰셔. 그 취향이야. 보니까 몇몇 저자들이 그렇게 쓰는데 선생님 지도 교수의 대학 박사과정 스승님이 계시거든.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야.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 전공이 고체물리인데 유명한 게 고체물리로 유명하지 않고 전자기학 갖고 유명해. 미국 내에서 그때 그분이 살아계시고 교수 생활을 하실 때 미국 내에서 전자기학 1등. 책도 썼는데 보통 사람 못 보는 책이야. 주로 대학원 교재로 사용하는데 대학원생도 찔찔매고 보는 교재를 그냥 술술술 쓰셨대요. 옛날 교수님들은 책이 없이 가르친 거 아니?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가르쳤어.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 스승님들이 가르쳐줬던 거를 머릿속에 정리했다가 그걸 가르쳤어. 책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지. 실제로 이 할리데이라는 분이 대학 교수가 되기 시작했을 때 대학 교재가 없어. 1930년대, 40년대 얘기야. 교재가 없으니까 대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꼭 교재가 필요할 것 같다. 해갖고 그 레즈닉하고 궁합이 맞아. 친구거든 둘이서 대학 친구로 알고 있는데 같은 대학 친구로 알고 있는데 이 둘이서 책을 쓰기 시작한 게 이 책이야. 그래서 처음 출판된 게 1940몇 년인가 처음 출판됐어. 1판. 그래갖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됐지. 요즘 뻑하면 팔려갖고 11판엔 뭐라고 써있는지 아니? 영어로? 표지에 이전에 10판으로 팔렸던 11판. 미안하다. 12판이다. 11판. 11판 책이 그렇게 나왔어. 여기 표지에다가 미국 책은 그렇게 나와. 이전에 10판으로 팔렸던 책. 지금 현재 미국에는 12판이 나와 있습니다. 12판. 책 바뀌지도 않고 점점 꾸져지는데. 자, 이 운동에너지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지표면 상을 어떤 물체가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물체는 질량이 M인 물체고요. 속력이 V라는 속력으로 달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속력으로 달렸을 때 이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라고 하는데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쓰기로 하지. 질량을 킬로그램, 속력을 미터 퍼 세크로스 때의 단위는 줄이라고 하고 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서 자, 운동에너지를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까? 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책은 그래도 정의부터 들어갔는데 요즘 최근에 나오는 책은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 한번 살펴보면 이거야. 이게 궁극적으로 이 에너지 정리를 설명하는 건데 중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요. 처음에 물체는 V0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V0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잠시 뒤에 이 물체는 자, 힘을 받게 돼. 이 순간부터 F라는 힘을 받아서 T라는 시간 동안 물체가 S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힘 F가 일정하게 작용을 했어요. 자, 결국에 이 질량이 M인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속도 증가가 됐지. 일정한 힘이 작용했으니까 물체는 등가 속도 운동을 해서 가속도 A를 갖게 될 거야. A는 자, 운동 제2법칙에서 M분의 F라고 쓸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때 자, 얘가 갖게 되는 변이를 뭐라고 할까? S로 쓸까? 델타 얼로 쓸까? 델타 얼이라고 얘기하자. 이게 변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다.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의 세 번째 식을 한번 고려해서 써보도록 하자. 등가속도 운동의 세 번째 식은 E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얼이라는 값은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이 식에다가 뭘? 2분의 m이라는 값을 곱해보자. 그럼 얘는 뭐가 되지? ma 곱하기 델타 얼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이 돼버린 거지. 이거는 뭐가 되지? f가 되지. f 곱하기 델타 얼이라는 값은 뭐가 돼버립니까? 물체 해준 1이 돼버리는 거야. 힘이 물체에게 해준 1이다. 그렇다면 얘는 요런 게 변화됐다고 하네. 힘을 줬더니 뭔가가 변했어. 이 변화는 양을 뭐라고?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얘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 얘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다. 그래서 델타 K라고 쓰기로 했대요. 여기서 이 변하는 이 값을 자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K라고 하고 K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처음 갖게 된 에너지는 K0고 얘는 2분의 1 mv 제로 제곱으로 정의했다 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래서 요런 꼴로 정의하는 책들이 무지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정의를 하고 일에너지 정리를 살펴봤는데 이런 일을 해줬을 때 상황을 보고 뭐가 변했는데 이 변한 게 뭐냐? 운동에너지다 라고 정의하는 책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운동에너지 정의를 얘기했고요. 7-2 이야기 운동에너지, 자, 일과 운동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본데 일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과 운동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비교적 쉬운 얘기들일 거야. 자, 먼저 일의 정의에 대해서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의 정의에 대해서 내렸는데 이 책이 더럽게 막 짜증나게 꾸려져 있어. 보통은 어떻게 우리 일부터 다루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다루는 게 맞거든. 근데 이분은 책이 노망이 나갖고 운동 에너지를 정의하고 막 일을 꾸리기 시작해. 그래서 책이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노망이야, 노망. 이거 해놓고 또 흐뭇하게 해갖고 이번에도 많이 팔아갖고 돈 많이 벌어야지 이 생각하는 것 같아. 책은 점점 꾸져져.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이런 건데 학교에서 벤슨 책 쓰면은 진짜 체계적이거든. 벤슨 책이 굉장히 내용이 옛날 이 책이야. 딱 보면. 그래갖고 벤슨 딱 보면 학교 다닐 때 이 책 보던 느낌이 확 온단 말이야. 근데 이 책은 점점 이상하게 변하고 물리가 아닌 얘기도 많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벤슨 책은 꿋꿋하게 기본적인 물리 얘기를 지켜주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안 쓰니까 선생님도 안 쓰는 거야. 옛날 선배들은 다 벤슨 책 갖고 수업했어. 학교 수업 상관없이 올림피아드 준비하는데 그 벤슨 책이 올림피아드의 상비군 주 교재였거든. 그래갖고 그 벤슨 책을 많이 썼는데 쓰레기를 보고 있죠. 할리데이마저도 쓰레기가 됐으니 세계에는 책이 없어. 이 벤슨 책도 저자가 혼자야. 벤슨이라는 분이 유명하지 않은 분이야. 캐나다의 여자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야. 그러니까 안 유명해. 선생님 친한 교수한테도 해리스 벤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괜찮더라고 했더니 누구? 벤슨이라고 요즘 책 애들 많이 보는 책이 있어요. 그래? 한번 나도 찾아봐야지 하고 나중에 또 벤슨 얘기하니까 모르더라. 안 찾아본 거야. 그러니까 교수들한테도 유명하지 않으면 안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올림피아드 그 물리학회에서만 홍보하고 썼던 책인데 그 책이 좋은데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나중에 벤슨 책 보는 게 훨씬 나아. 이거는 너무 별로야.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벤슨 책은 가르치는 사람이
수학적 기본이 돼야지 가르칠 수 있어. 수학 기본 안 되면 예제 문제도 못 풀어. 외워서 적어주지 않으면 풀지는 못해, 예제 문제를.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교재로 많이 선정이 안 돼. 자, 일과 운동 에너지 얘기를 자 한번 보도록 하자. 지금 했던 얘기야.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새로 할 건데 먼저 일의 정의를 한번 보자. 자, 일이라는 것은 물체에 힘을 가하여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변이시킬 때, 그때 우리는 물체에게 일을 해줬다라고 얘기해. 그 힘이 물체에게 일을 해줬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에 어떤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는데, 도인이 오늘 주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교회 다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기도까지 해?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라고. 교회 안 다니는데 막 기도하잖아. 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었어요. 이 물체에게 힘을 가했어요. 기본적인 관계야. 힘을 가했더니 물체는 자, 변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연태까지 S를 많이 썼는데 그냥 델타 얼이라고 할게요. 델타 얼만큼 변이를 했다라고 해. 그때 이 물체는 자, 힘으로부터 일을 받게 되는데 이 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해서 쓰기로 하자. F 곱하기 델타 얼이라고 표현해 주도록 하자. 오케이? 또는 직선상의 운동이다 라고 가정하지. 직선이잖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실제 쓸 때는 이렇게 표현해 줄 거야. 얘는 직선상의 운동이니까 W라는 녀석은 F 곱하기 델타 X라고 써주게 될 거야. 이걸 또 공간 속으로 확장할 수 있겠지? 공간 속 확장하면 W는 어떻게 돼? Fx dx. 자, Fs 델타 X 더하기 Fy 델타 Y 더하기 Fg 델타 G라고 표현을 쓰게 돼. 이거는 누구형이지? 벡터의 도트곱에 대한 정의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부터 새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1,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매우 중요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문제 푸는데 직접적으로 푸는 문제들이 많아.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아까 부등속 운동 아까 하려고 그랬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정 끝내고 하려고 뒤쪽에 남겨줬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없으십니까? 지금 진도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 편이거든. 나중에 문제를 좀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진도 최대한 빨리 나갈 거야. 빨리 나가고 2학기에 기말고사에 법이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은 끝내놓고 들어갈 거야. 너무 바토 대학문이들이 학교 선생님 두 분 들어오면서 막 신나게 진도 나가시거든.